옛날 옛적, 강원도 태백산맥의 깊고 험준한 산자락에 마치 푸른 구름이 항상 머무는 듯한 청운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현이라는 과묵하고 말이 없지만 눈빛만은 깊고 단단한 기운을 품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매일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마을에 딱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젊은 처녀는 없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3명의 과부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3과부 모두 마을의 유일한 총각인 이현을 마음에 품고 그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이현이 땀 흘리며 밭을 갈고 있을 때 첫 번째 과부인 박씨 부인이 정성스레 싼 점심 광주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현 총각. 이 땡볕에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가. 어서 이리 와서 이것 좀 먹고 하게. 박씨 부인이 차려낸 밥상에는 노릇하게 구운 굴비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진수성찬이었죠. 아니, 박 과부님. 매번 이렇게 귀한 음식을 가져오시면 제가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뭘 그런 소리를. 총각이 잘 먹고 힘을 내야 우리 마을도 든든하지. 그래야 달 밝은 밤에 나도 좋고. 호호. 부인께서는 저만 보면 늘 그 생각뿐이시군요. 그건 그렇고 요새 최씨 부인이랑은 자주 만나는가? 그런 것은 서로 묻지 않기로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부인께서도 비밀은 지켜주셔야지요. 이현이 밥을 다 먹자 박씨 부인은 입을 삐죽이며 섭섭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현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두고 보라지. 기필코 이현 총각은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 테야. 그날 오후, 일을 마친 이현은 땀을 씻기 위해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사는 두 번째 과부, 최씨 부인의 집에서 무언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진 이현이 담장 너머로 빼꼼히 들여다보자 최씨 부인이 그를 귀신같이 발견하고는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어머, 이현 총각. 마침 잘 왔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놈의 수박이 도무지 쪼개지질 않네. 또 시작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최씨 부인의 집으로 들어간 이현이 단번에 수박을 쩍 쪼개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수건으로 이현의 땀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어휴, 우리 이현 총각은 힘도 장사라니까.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 잘 익은 수박 좀 먹어보게. 땡볕 아래서 일해 목이 말랐던 이현은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개눈 감추듯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자 최씨 부인이 은근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총각, 그 정도 기운이면 나 같은 여인네 하나쯤은 거뜬히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또 그 이야기십니까? 아까 낮에 박 과부님이 새참 들고 가는 거 다 봤습니다. 질투라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저 안악한테 질 수야 없지? 그리고 이따 저녁밥도 내가 해다 줄 테니 기다리게. 오늘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몹시 피곤합니다. 어머나, 참말로. 어째 요즘 나만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싫어진 게야? 누가 싫다고 했습니까? 그저 피곤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저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현이 돌아가자 최씨 부인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유독 자신에게만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아 속이 상했지요. 그런데 그때 최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세 번째 과부, 음식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김씨 부인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 두 여인이 아주 작정을 했구먼. 그렇다고 나 김간애가 가만히 있을 소냐. 내일 밤엔 내가 이현 총각이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을 푹 고아서 찾아가야겠어. 그리하여 다음 날 밤, 김씨 부인은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삼계탕을 들고 이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현 총각,
안에 있는가? 나일세. 김씨 부인의 목소리에 이현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김 과부님. 이 밤중에 또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요즘 총각이 땡볕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김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밥상에 삼계탕을 차려주었고 이현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삼계탕은 김 과부님 솜씨가 최고입니다.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역시 이현 총각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야. 그러니 나를 아예 집에 들여놓기만 해보게.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걸세? 과부님 손맛이야 온 마을이 다 알지요. 허나 너무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가 나쁘지 않아. 박 씨랑 최 씨가 자네한테 달라붙을 때마다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단 말일세. 그러지 말고 얼른 나와 합치는 게 어떻겠나. 마음이 다급해진 김씨 부인은 늦은 밤까지 이현을 붙들고 설득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김씨 부인이 돌아가고 이현은 자리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잣말, 여인들이 챙겨주니 고맙기는 한데 어째서 마음 한구석이 이리도 불편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이현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이현 총각. 아직도 자는 게야? 어서 일어나게. 마당에 돗자리 펴놨으니 나와서 곰탕부터 먹어봐. 그런데 박 씨 부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씨 부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박과부는 아침부터 남의 집에서 뭘 하는 게야? 나야 우리 이현 총각 주려고 곰탕을 가져왔지? 그러는 김과부는 또 어쩐 일이야? 나는 총각이 좋아하는 전복죽을 쑤어왔네만.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이현이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다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십니까? 어서 이리 와 앉아. 내가 끓여온 곰탕부터 먹어. 이현 총각, 곰탕이야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이 귀한 전복죽은 다르지. 어서 이것부터 먹어보게. 바로 그때 최 씨 부인이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따, 나만 쏙 빼놓고 다들 여기 모여 있었구먼. 이현 총각. 내가 자네 주려고 장에 가서 최고급 꽃등심을 사왔네.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뭐라고?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곰탕부터 먹어야 해. 무슨 소리? 구하기 힘든 전복죽이 우선이지. 저 옆편 애들이 지금 뭐라는 것이야? 제일 비싼 꽃등심이 먼저지. 월컨이 잘 됐다. 다들 모인 김에 오늘 아주 결판을 내보자고. 그만들 하십시오. 아침부터 왜들 이러십니까? 이왕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왔으니 다 같이 앉아서 나눠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의 말에 새 과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곰탕, 전복죽, 꽃등심까지 평소 구경도 하기 힘든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자, 저 혼자 다 먹지 못하니 서로들 나누어 먹어봅시다. 이현과 새 과부는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칭찬하자 언제 싸웠냐는 듯 금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어머, 최 씨 부인 솜씨가 언제 이렇게 늘었대? 전복죽 맛이 아주 일품이구먼. 호호, 아랫마을까지 가서 두 손 싹싹 빌고 비법을 배워왔지. 그런데 박과부 곰탕도 국물이 정말 진국이네. 그날 아침은 마치 이현의 생일 잔치처럼 시끌벅적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이현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와 보니 평화롭던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부서지고 곡식 자루는 찢겨 널브러져 있었죠. 이현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는 마을 어르신을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도 말게. 흉악한 산적대가 들이닥쳐서 곡식과 재물을 모조리 빼앗고 이번에는 젊은 사람들을 죄다 잡아갔다네. 뭐라고요? 그럼 박 과부님, 최 과부님, 김 과부님도 모두 잡혀갔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늙은 우리들만 남겨두고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갔다네. 그놈들 수가 어찌나 많고 기세가 등등하던지. 그 산적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십니까? 한 2시경 전에 서쪽 능선 쪽으로 사라졌다네. 이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반드시 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겠습니다. 이현은 자신의 초가집으로 돌아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길쭉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차가운 빛을 발하는 한 자루의 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밤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 소리 없이 적을 벤다 하여 흑검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검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여인, 연화가 정적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후 복수를 끝으로 검을 놓고 이곳 산골 마을에 정착했던 것이지요. 혼잣말, 다시는 피를 보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다시 이 길을 걷게 되는구나. 검을 허리에 찬 이현, 아니 흑검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서쪽 능선을 따라 맹수처럼 빠르고 은밀하게 산적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산등성이를 넘자 저 멀리 모닥불빛이 새어나오는 산적들의 소굴이 보였습니다. 혼잣말, 저곳이로군. 흑검은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한편 산적들의 움막 안에서는 잡혀온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우리를 어쩌려는 것이냐. 이러다 우리 이현 총각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것 아니야? 참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총각 타령은. 다들 조용히들 도적들이 우리를 잡아다 놓고 뭔 짓을 하려는 건지 걱정이 태산이구먼. 그 순간 움막 입구를 지키던 보초 하나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넌 누구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초는 즉 소리도 못 내고 목을 움켜쥔 채 쓰러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보초도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흑검이었습니다. 그의 칼날은 바람처럼 스쳐갔고 보초들은 소리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갇혀있는 움막의 문이 벌컥 열리고 흑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칼끝에서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아니, 이현 총각. 아니, 그 칼은 또 뭐고, 이 위험한 곳은 어떻게 왔어? 쉿. 조용히 하고 조용히 밖으로들 나오시오. 아직 잠들어 있는 산적들이 많소. 새 과부와 마을 사람들은 흑검을 따라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굴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거구의 두목과 수많은 산적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목은 여러 산적 무리를 통합한 철부라는 자로 그 악명이 전국에 자자했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흑검이란 말이냐? 너의 전설이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니 영광이로구나. 이 사람들을 보내주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놈이 웃기고 자빠졌군. 오늘 내 놈의 실력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철부는 등 뒤에서 거대한 도끼 2자루를 꺼내 들고 흑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과 도끼가 부딪히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검 하나 들고 나한테 덤빈 놈은 내가 처음이다. 배짱 하나는 제법이구나. 내 놈 목숨을 거두지 않으려 일부러 봐주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원한이 없으니 이쯤에서 물러가라. 내 놈의 건방진 그 생각을 다시는 못하게 해주마.
철부가 힘껏 도끼를 휘두르자 흑검은 살짝 몸을 피했고 도끼는 옆에 있던 커다란 나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흑검의 칼날이 번개처럼 움직여 철부가 들고 있던 다른 도끼의 자루를 베어버렸고 어느새 그의 칼끝은 철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끝에 철부의 목에서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세과부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가 알던 이현 총각 맞아? 수박 쪼개줄 때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구먼. 내가 기침만 해도 내 놈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부하들을 모두 물려라. 천하의 산적 두목 철부가 흑검의 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듣던 대로군. 여봐라. 모두 뒤로 물러나고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거라.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을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흑검은 철부와 함께 산채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철부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흑검, 자네의 칼솜씨는 정말 대단하더군. 허나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자네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여인, 연하가 죽었다고 알고 있겠지. 그렇다. 난 그녀의 처참한 시신을 보았고 복수를 마친 뒤 이곳으로 들어왔지. 헌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겠는가? 흑검은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사랑한 여인, 연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조정의 실세인 좌의정 조원익의 손에 붙잡혀 있지. 뭐라? 그게 정말인가? 조원익은 그녀를 미끼로 자네를 끌어들여 영모의 자네의 검을 이용할 계획이라네. 흑검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연화가 살아있다는 말에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마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마을 사람들을 잡아온 것인가? 하하, 이제야 눈치챘군. 조원익의 창고에는 막대한 재물이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놈을 역적으로 무너뜨리면 자네는 사랑하는 연인을, 우리는 재물을 얻는 것이지. 그날 밤 흑검과 철부는 의형제를 맺고 거사를 도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흑검이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특히 세과부는 앞다투어 그의 곁을 차지하려 야단이었지요. 아이고, 멋져 불어. 우리 이현 총각이 정말 사내 중에 사내였구만. 이제 이현 총각만 있으면 우리 마을은 산적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그날 밤 흑검은 연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조원익의 함정을 생각하며 신중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철부가 보낸 전령이 흑검을 찾아왔습니다. 두목께서 알아보니 연하라는 여인은 한양 외곽 금계산 아래에 있는 조원익의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셨소. 금계산이라. 알겠다. 두목에게는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시오. 흑검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가 마을을 잠시 떠나야겠다고 말하자 세과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마을을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꼭 해야 할 일이 생겨 며칠 한양에 다녀와야 하오. 걱정들 말고 잘들 있으시오. 나는 꼭 돌아올 것이오. 며칠 후 흑검과 철부의 무리는 한양 근교 금계산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조원익의 별장을 에워쌌습니다. 자네, 연인을 구할 준비는 되었는가? 모든 준비는 끝났소. 흑검은 그림자처럼 별장 안으로 잠입해 호위 무사들을 처리하고 마침내 연화가 갇혀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고운 모습의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흑검을 보고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정말 흑검 서방님이십니까?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연화? 당신이 살아 있었구려. 미안하오. 이렇게 늦게 찾아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흑검이 연화의 손을 잡고 별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좌의정 조원익이 수백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바로 흑검이로군. 내 놈을 잡기 위해 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겠느냐. 내 놈 같은 자의 수족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길을 비켜라.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수족이 되지 않으면 오늘이 내 놈과 저 계집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여봐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베어버려라. 흑검은 연화를 등 뒤로 보호하며 검을 뽑았습니다. 철부와 그의 부하들도 가세하여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원익의 병사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흑검과 철부의 무리가 겹겹이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조원익의 군사들 뒤편에서 수많은 복면 무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덮쳤습니다. 조원익이 함정을 판 것을 알고 있던 철부가 그곳에 또 하나의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지요.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고 부두목은 조원익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원익, 이놈. 내 놈의 얕은 꾀에 우리가 넘어갈 줄 알았더냐. 여봐라. 이놈과 역도들을 남김없이 꽁꽁 묶어라. 철부는 조원익의 역모 증거와 함께 그들을 궁궐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임금은 도적들이 역도들을 잡아왔다는 말에 크게 놀랐지만 이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도적들이 역도를 잡았다 하면 나라의 체면이 서지 않으니? 저들에게 임시로 밤행 감찰대라는 벼슬을 내려라.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큰 포상을 내리도록 하라. 그리하여 철부와 그의 무리들은 도적질에 대한 죄를 사면받고 청운마을의 넓은 농지를 개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도적질을 그만두고 흑검이 살던 마을에 정착했지요. 마을로 돌아온 흑검의 곁에는 아름다운 연화가 함께 있었습니다. 새 과부는 아쉬워했지만 이내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현 총각이 마침내 짝을 찾았구먼. 우리 이제 다 끝났네, 끝났어.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총각 색시가 인물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구먼. 꿩 대신 닭이라고. 저기 새로운 사내들 중에도 듬직한 사내들이 꽤 있구먼. 호호. 그 소리에 흑검. 이제 다시 농부 이현으로 돌아온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은 모두 잊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마을 과부들도 새로 정착한 듬직한 사내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산골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